제1장 윌리엄 스트레치의 일기.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대출빚을 갚는데 도움이 됩니다. 버뮤다는 한번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무서워하는 공포의 해역다. 1609년 버지니아 식민지 비서 윌리엄 스트레치의 일기에서 버뮤다 삼각해역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현재 과거의 수차례 텔레비전 특집 프로라디오 대담을 비롯 신문, 잡지, 서적 등으로 통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으며 한간의 화제를 휩쓸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 도대체 버뮤다 삼각해역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이는 과거 수세기에 걸쳐 수천 명의 인명과 수백 대의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불가사의하게 종적을 감춘 신비의 해역을 말한다. 이 재미나는 명칭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자신 있게 장담할 수는 없으나 1940년대에 여러 신문이 이 해역에서 사라진 한 비행단의 실종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비행단이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말한데 유래한 것으로 믿어진다. 어쨌든 버뮤다 삼각해란 명칭 자체는 언제 생긴 것인지는 몰라도 이 해역이 간직한 비밀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곳은 실로 신대륙으로 항해가 시작된 초창기부터 인간을 괴롭혀 온 마의 해역이었다. 아름다운 은빛 물결이 버뮤다 제도의 각 해안과 북미의 남해안 그리고 쿠바 하이티 푸에르토리코의 해변을 무시하듯 찰싹대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무심한 이 해역에 아무도 모르는 마귀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수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런 줄로 믿고 있었으며 신대륙 초창기의 일부 항해 일지에도 버뮤다 섬을 악마의 제도로 지칭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컬럼버스가 이 해역을 항해한 최초의 선원이었다. 이 해역에서 그는 몇 가지 기괴한 사건을 체험했다. 그와 부하 선원들은 이 신비의 해역을 항해하던 중 한때 휘황찬란한 불덩어리가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또 이 해역에서 원인 모를 나침반의 방향 혼란으로 부하 선원들이 공포에 떨었었다고 전하고 있다. 어쨌건 이렇게 하여 버뮤다 해역은 바로 첫 항해자 때서부터 신비한 분위기를 지니게 되었다. 대서양에 있는 이 지역은 300여 개의 산호섬들이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그중 불과 20여 개에 불과하다. 400년 전만 해도 이곳에 사는 것은 고사하고 접근하려 들지도 않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악마의 제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미신에 의한 공포로 당시 선원들은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곳을 얼씬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렵고도 신비한 암흑의 악마가 이곳 바다 깊숙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컬럼버스 이후 근호세기가 지난 오늘날도 혹시 알 수 없는 미지의 사물이 이 지역에 숨어있지는 않은가? 라는 의문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그것이 악마나 귀신은 아니라도 어떤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힘은 아닌가? 사람들은 지금 버뮤다 미국 남해안 서인도 제도로 둘러싸인 티 없이 푸른 바닷물 속에 어떠한 경위로 이 해역 안에 들어오는 물체는 모조리 삼켜버리는 어떤 마력이 숨겨진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허다한 탐구자들이 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이건 이 문제를 해결하려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벌써 300년 전부터 이 문제에 골몰해 있었다. 당시 영국 해운업계의 중추기관의 자리를 굳히고 있던 로이드 보험회사는 1600년 대말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그것은 버뮤다 해상에서의 해상사고가 엄청나 기타 지역에서의 손해를 모두 합친 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두들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 각국 해군들 사이의 해적 행위와 공공연한 약탈 행위가 횡행하던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못 되었다. 버뮤다 섬과 서인도 제도는 매년 금, 향료, 노예 그리고 기타 값진 물품을 배에 가득히 싣고 멕시코 남미에서 스페인으로 항해하는 스페인 함대의 항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가을 폭풍우는 물론 해적의 습격으로 인한 손실은 그 당시 일상 다반사로 당연한 것이었다. 이처럼 뻔한 이유로 버뮤다 근해에서 침몰 인양을 기다리고 있는 보물섬만도 300척이 넘는다. 그러나 이 해역에서의 재난의 원인이 되고 있던 것은
해적 행위와 폭풍이 전부일까? 1515년 스페인 탐험가 후안데 베르무데스 주안 디 베르뮤데스가 이 보물섬을 발견. 한 후로도 이 의혹은 오랜 동안 잠재해 있었다. 누구도 이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었으며 사실 그로부터 근 한 세기 후 영국의 시벤처호가 폭풍으로 버뮤다 여울목에서 난파당하지만 안에더라도 산호초로 둘러싸인 이 섬은 다음 몇 년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을 일이었다. 시벤처호는 1609년 신세계로 가는 150명의 이주민을 싣고 새로 건설된 버지니아 식민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배가 마의 해역에 들어왔을 때 거대한 폭풍우가 휘몰아쳐 마침내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이민단장 소머지경마저도 낙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그러나 부하 선원과 승객들에게 두려워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고 부하들을 독려해서 나흘간 계속해서 물을 퍼내게 했다. 마침내 배가 침몰 직전에 달했을 때 때마침 버뮤다 섬이 눈에 들어왔다. 다행히도 이 배는 쐐기형의 산호초에 떠받쳐 승선하고 있던 모든 사람과 필요한 장비를 건질 수 있었다. 고맙게도 인원과 장비가 해변에 내릴 때까지 그대로 버티고 있던 이 배는 작업이 끝나자 한 옆으로 기울어지더니 마지막 삐걱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이후로 이 배는 1958년 버지니아 출신의 에드먼드 다우닝과 버뮤다 출신의 테디 터커가 포트 세인트 캐더린 외곽 바다 밑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옛날 배의 선체를 탐사할 때까지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긴 수면에 들어갔다. 난파당한 선원과 승객들은 이 섬에서 탈출하기 앞서 9개월 동안 이곳에서 생존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야생에서의 생존은 모든 사람이 우려했던 것만큼 잘 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섬에서 자라는 풍부한 나무로 손쉽게 은신처를 마련했으며 식량은 사방에 널려 있어 생활을 시작한 첫날부터 모래 해변에서 먹음직한 물고기 바다, 가재개 바다, 거북 등을 마음대로 주울 수 있었다. 따라서 처음에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이 주민들도 그곳이 그리 싫지만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이 섬의 야생 돼지고기, 신선한 과일과 온화한 공기에서 일찍이 영국에서도 맛보지 못했으며 버지니아에서도 기대할 수 없을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이 이들 입을 통해 알려졌다고 생각하면 이 아름다운 산호섬이 3년도 못 가 대영 제국의 식민지가 된 경위를 납득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섬은 또 나중에 뜻하지 않게 윌리엄 셰익스피어란 극작가의 덕을 보아 덤으로 세상에 더 잘 알려지는 행운을 얻었다. 셰익스피어는 시 벤처호가 당한 난파 사고를 소재로 템페스트란 희곡을 썼는데 거대한 폭풍우가 이 배를 휘몰아쳐 마침내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이민단장 조지 또 이 배에 타고 있던 관찰력이 뛰어난 한 승객이 기록한 일기 덕분이었다. 그 승객은 버지니아 비서로 선출된 윌리엄 스트레치라는 사람이었다. 시벤처호에 타고 있던 150명 중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던 것은 스트레치 자신과 이민 단장, 조지 소머즈경, 그의 동료인 게이츠경, 및 선장인 뉴포트 등 4사람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륙한 이 목가적인 섬이 다름 아닌 악마의 제도에 속하는 한 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다른 승객들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머즈는 일기에만은 이 사실을 몰래 적어놓았다. 그는 이 모래섬에 처음 발을 내려놓았을 때 놀란 멧돼지 말고는 무성한 숲 속에 무서운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의아했음에 틀림없다. 소머즈가 일기에 앞으로 모두들 한번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무서워 공포의 섬에 살게 됐다고 걱정을 털어놓는 동안 멋모르는 사람들은 야자 수입과 나무 기둥으로 거처할 집을 만든다고 법석을 떨었다. 버뮤다 해역에서 일어나는 기괴한 현상은 그러나 결코 숲속의 악마나 심해의 귀신이 아닌 그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것은 신비롭기는 마찬가지였으나 보다 덜 신화적인 것이었다. 소머즈는 시벤처호가 처음으로 마의 해역에 들어간 직후 어느 날 밤 체험한 괴상한 현상을 일기에 적어넣고 있었다. 그는 이날 마침 불침번이어서 배의 선미
떡갈나무 난간에 기대어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사방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배가 거대한 파도의 힘으로 한순간 허공으로 치솟았다. 다음 순간 검푸른 바다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밤이면 어쩔 수 없이 심한 실존적인 불안을 느끼는 법일 것이라고 자위하며 로프와 돛이 삐걱대는 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시야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고래기름 등불보다도 훨씬 밝은 눈부신 물체가 허공을 향한 그의 시선에 찬란하게 비춰왔다. 소머지경은 완전히 매혹되어 이쪽 돛대 줄에서 저쪽 돛대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는 이 물체를 정신없이 보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이 광채는 타오르는 불길처럼 주 돛대 위로 치솟아 중간에 둥둥 떠 있더니 이윽고 희미해져 마치 별 같은 모양이 되어 깜박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불꽃은 칠흑같이 어두운 한순간이 지난 후 다시 켜졌다가 머리 위로 솟아올랐는데 그 광경은 그가 일찍이 경험한 지상과 천상의 어느 현상과도 전혀 다른 것이었다. 스트레치는 이 사건을 그의 일기에 적어 넣었다. 조지경이 체험한 유령은 이렇게 해서 스트레치의 일기를 통해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셰익스피어 또한 이 이야기를 적절히 이용. 그의 작품인 템페스트 안에서 그 이상한 불꽃을 아리엘 요정으로 인격화하여 훌륭한 극적 효과를 거두는데 성공했다. 이 작품에서 아리엘은 춤추는 불꽃으로 변신 자신이 배에 타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뱃머리 배허리가 반 선실할 것 없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여 온 배안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스트레치가 일기에 기록한 춤추는 불꽃 이야기는 이 사건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의 일기에는 외부의 도움을 청하려 버뮤다를 떠났다가 영영 자취를 감춰버린 한 구조선의 최초 실종 사건도 기록되어 있다. 이 구조선은 벤처호가 침몰되기 전 이 배에서 건져낸 대형 보트로서 항해사 헨리 레번스의 지휘하에 긴 항해를 떠날 채비를 갖추었다. 선원들은 물통과 포도주통을 비롯 과일, 호두, 식용, 바다거북 등이 가득 들은 엉성하게 얽은 바구니를 실었다. 이들은 벤처호에서 건진 남은 각종 기구들을 배에 옮긴 후 크기는 작지만 튼튼한 돛에 순풍을 달고 난파당한 지 꼭 1개월째인 8월 23일 버뮤다 해안을 떠났다. 당시 이 배에는 항해사 레번스와 7명의 선원이 함께 타고 있었다. 각자 가슴속은 불안으로 가득 찼으나 그래도 작별의 인사 후 대형보트를 출발하였으며 섬에 남은 이주민들은 보트가 해변에 서서 바다로 힘차게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배가 떠나는 것을 본 이주민들은 천천히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지금 사는 이 섬에 난 파당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인가 했으나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있는 곳만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 버지니아로 향한 원 이민선단 중 다른 배에 탄 친지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알려주고 싶었으며 또 따지고 보면 구조되어 가족 친지에게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틀 밤이 지난 후 섬 사람들은 조그만 배 한 척이 저 먼 수평선에서 자기들 쪽으로 바람에 뛰어오는 것을 보고는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했으나 역시 구조선이 되돌아온 것이었다. 레번스는 약간 분해했으나 이 소규모 구조선이 이번 항해에 실패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산호초를 벗어날 출구를 찾지 못해 버지니아로 떠나지 못했던 것이었다. 구조대는 다음 금요일인 8월 1일 재차 출항 준비를 끝내고 전에 못지않은 흥분과 격려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다시 바다로 나갔다. 레번스는 검게 탄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는 미소를 띄우고 한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하며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다음 달에 꼭 돌아와 여러분들을 구조해내겠습니다라고 해안에 마중 나와 있는 섬 사람들을 위로했다. 약속한 다음 달이 되자 구조를 학수고대하던 사람들은 오후 내내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언덕 위에 덤풀과 마른 나무들을 쌓아놓으면서 모닥불을 피울 태세를 갖추었다. 이러는 가운데는 이 중 한 사람이 가끔씩 저 멀리 보이는 창창한 바다 너머 빈 수평선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으나 뱃머리나 돛 같은 것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아직도 기대는 부풀었다.
구조선이 떠난 날부터 날씨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 섬 사람들은 그들이 능숙한 솜씨로 임무를 완수하고 버지니아 식민지에서 환영을 받은 후 지금쯤 구조선을 이끌고 섬으로 오고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도가 밀리는 모래해면에 땅거미가 지도록 갈매기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섬 사람들은 혹시라도 레번스 일행을 맞아들일까 하는 희망에서 언덕 위에 모닥불을 계속 밝혀두었다. 그러나 동이 트고 어두운 골짜기와 숲속 깊은 계곡에서 햇볕이 찾아들게 되자 고도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실망에 잠기고 말았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레번스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섬 사람들은 레번스와 7명의 선원을 2번 다시 보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 운명에 대한 아무 실마리도 남기지 않고 푸른 바다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으며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입에 나무 조각 또는 선원의 옷자락 둥 그 어느 것 하나 어느 해안에도 떠내려오지 않고 깜쪽같이 사라졌다. 이 사건은 17세기 사람들에게는 바다 귀신이 선원들을 바다 및 그들 속으로 끌고 들어간 신기한 사건이었고 좀 더 분별 있는 현대인에게는 버뮤다 삼각해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수수께끼 같은 실종 사건이었다. 그러나 버뮤다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이주민들에게는 이 사건이 앞으로 8개월간의 기다림과 계획의 세월을 의미했다. 그들은 이 8개월 동안 섬에서 손으로 그들을 모두 태우고 항해할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배를 2척 만드는데 간신히 성공했다. 이들 모두를 태운 선박이 2번째로 버지니아를 향해 떠났는데 이번에는 성공이었다. 단단한 나무로 만든 배는 난파한 지 10,000년이 되는 1610년 5월 10일 버뮤다를 출발. 꼭 2주일 만에 580마일 떨어진 제임스타운에 무사히 닿았다. 이로써 악마의 제도에서의 사상 최초의 가장 길었던 모험극은 금악을 내렸다.